치매를 앓고 있는 84살의 할머니를 오랜 숙고 끝에 요양원으로 모신 가족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양원 생활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환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할머니가 전치 14주에 골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인데요. 할머니 외손녀께서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그냥 좀 영상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하신 외손녀의 할머님은 84살이시라고 합니다. 뭐 고령이시고 또 치매도 있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족들 또 삼촌이 한 5년가량을 정말 정성으로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혼자 집에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혼자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뭐 경찰이 찾아오는 일도 몇 번 반복되기도 했었고 예. 또 가족들 나간 상태에서 혼자 방에만 계시도록 두는 것도 그것도 또 못할 일일 것 같아서 가족들이 정말 고민 끝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 올해 1월에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처음 모셨을 때 요양원 측에서 뭐 색칠 노래라든가 아니면 종이접기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그런 모습 사진도 찍어도 보여드리고요. 할머니도 웃으셨대요, 많이. 그래서 아,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안심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점점 할머니가 가족들이 면회를 가도 말수가 없어지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할머니의 표정 변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살짝 제 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꼬집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요양원 측을 워낙 또 신뢰를 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크게 의심치 않고 넘어갔는데 할머니가 네, 치매 이제- 기운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만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도 저희 입장이기도 하죠. 요양보호사가 잘 해줬을 거다, 관리 잘 됐을 거다 하고 믿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멍이 좀 크게 발견이 돼가지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알 수 없는 멍이 몸 곳곳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이제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면회 갈 때마다 할머니 뭐 손등, 뭐 몸 곳곳에서 이제 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요양원에. 할머니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냐 하니까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한 일 없었고요. 할머니가 그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면회 온 가족들한테 요양보호사가 나를 꼬집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가족들이 그냥 아무 요양원이나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요양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야.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잘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멍이 아니라 눈가에 아주 큰 멍이 든 겁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저 멍입니다. 커지고요. 요양원 측에 이때 CCTV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CCTV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끝이 머리까지. 네, 지난달 10일 가족들은 할머니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양원 측이 한 해명은 기저귀를 갈다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CCTV를 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베개를 들어서 할머니를 때립니다. 또 할머니가 손을 들자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엔 할머니가 발을 들어 올리자 왼쪽 발목을 확 낚아채더니 할머니의 머리까지 쭉 꺾어버립니다. 할머니의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힘없이 축 처졌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새를 느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다리를 괜히 만져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기저귀를 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일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 결국 할머니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판단했고요. 가족들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CCTV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 복통이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여자 참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하다.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이 기사되니까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식으로 다리를 들다 그랬다. 또 어르신이 꼬집을 해서 말리려고 하던 게 그렇게 보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퇴사한 상태거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과는커녕 연락도 한 통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지난 3월에서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 저렇게 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런데 또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도 빨리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오면 말이죠. 저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인데 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내신 이런 분들의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보자분들의 말씀을 믿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분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좀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이런 폭행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딱 드시면 무슨 수를 좀 써서라도 꼭 CCTV 영상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참, 이 하는 짓을 보니까 과연 저 할머니 혼자겠는가? 진짜 화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CCTV 5개월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에. 요양원 측에서 CCTV 업데이트를 이유로 2달치만 주겠다. 그래서 2달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개도 안 빼놓고 전부 다 꼼꼼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충격적인 건 이 제보자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또 노인분들에게 똑같이 또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들 역시 할머니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요양보호사는 퇴사했겠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예.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그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사실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제보자 가족들을 강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증거 영상들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건 뭐 제보자 주장이라고만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 요양원, 그 요양보호사 눈 가리고 아웅. 자, 이번에 덜미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저희가 그 해당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작진이 그런데 전화하고서 놀라서 뭐야 이거 하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병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JTBC 사건 반장님 PD라고 합니다. 네. 뉴스 좀 많이 나온 그 폭행 사건 말인데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건데 저희 쪽 잘못 거신 거 아니실까요? 요양원 아닙니까? 요양원은 맞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PD가 전화를 했는데 진짜 잘못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너무 차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아니고요. 잘못 걸었고요.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다시 그 제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맞습니다. 저 요양원 맞았고요. 지금 그 제보자분에 따르면 모든 언론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 가족들 전화도 저런 식으로 받았대요.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제보자가 결국엔 요양원에 찾아갔더니 아 우리 또 뭐 전화 제대로 응대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또 나왔다라고 해요. 지금 요양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섰다라고 하고요. 일체 무슨 위자료가 됐든 병원비가 됐든 이런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요양원 측에서 아 우리 그러면 학대 예방 교육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은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 알고 전화를 했는데, 아, 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더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뭐 저게 다 CCTV로 나왔는데 또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 PD께서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할 정도니까 저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전략 같은데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통상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게 저게 지금 대퇴부 골절이니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심해진다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선망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가족들 얼굴도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름도 불러줬는데 지금은 자기 딸에게 언니라고 부른대. 아유, 어쩜 좋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댓말로 제발 여기 그 요양원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그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 딸 같은 경우는 그날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다니던 그 직장을 갖다 그만두시고 바로 이 할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또 후유증이 있냐면 나머지 이 그 가족들이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왜 저기에다가 모셔가지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나왔던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보고 더욱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요양보호사가 철저한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아, 진짜 이름 그냥 확 진짜